만나볼 NCS 문제 어떤 유형인가요? 저는 수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이 문제를 독한 취업에서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다음 세 진술이 모두 거짓일 때 A에서 D 중에서 참석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라고 되어 있죠. 세 개의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쟁이들 셋 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기억은 A와 B 중 어느 한 명만 참석하거나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니은은 B와 C 중 적어도 한 명이 참석하면 D도 참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D는 C와 D가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참석하느냐 5번에는 알 수 없다. 저는 5번 표시할 것 같은데. 5번 알 수. 5번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요? 네, 경우의 수가 여러 개일 땐 알 수 없다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표로 그려서 풀어야 돼요? 아니면 대우명제 뭐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막 핑퐁 그냥 솟아나죠. 뭐 던지는 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모두 거짓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기억도, 니은도, 디귿도 두 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두 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예요. 둘 다 참석하거나, 앞 사람이 참석하거나, 뒷 사람만 참석하거나, 아니면 둘 다 불참하거나.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이거의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죠. 네. 기억부터 얘기할게요. 네. 어느 한 명만 참석하거나,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 네. 거짓이면 뭘까요? 둘 다 참석하거나 한 명만.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 아, 그러네. 거짓이니까 두 사람 모두 참석한다를 이렇게 뺑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두 사람 다 참석한다. 네. 그러니까 A도 참석, B도 참석이죠. 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B와 C 중 적어도 한 명이 참석하면 참석하죠. 네. B가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근데 D도 참석한다 이랬어요. 거짓말. 참석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 B, C, D 중에서 A, B는 참석을 하고 D는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와 D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또 거짓말이래요. C는 참석하네요. 그러니까 그쵸? 정답? 막 튀어나오시죠 이제. 그렇죠. 이게 좀 두 사람 모두 참석하거나 둘 중에 네. 한 명이 참석하는 건데 C는 참석하지 않으니까 C가 참석해서 몇 명? 3명.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이제 수리적인 어떻게 상상력이 좀 와닿는 것 같은데 우리 NCS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저처럼 찍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계속해서 푸신 거예요 방금? 풀었죠.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원형 테이블에 번호 순서대로 앉아있는 5명의 여자, 1, 2, 3, 4, 5 사이에 5명의 남자, A, B, C, D가 한 명씩 앉아야 한다. 다음 조건으로 자리를 배치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A는 짝수 번호의 여자 옆에 앉아야 하고 5의 옆에는 앉을 수 없다 이랬고요. 니은은 B는 짝수 번호 여자 옆에는 앉을 수 없다. 디귿 C가 3 옆에 앉으면 D는 1 옆에 앉는다. 리을 2는 3 옆에는 앉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옳지 않은 것을 5개 중에 고르는 이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 문제죠. 선택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네. 우리 새로 오신 박선영 아나운서께서 네. 5개 읽어주세요. A는 1과 2 사이에 앉을 수 없다. 네. 2번 D는 4와 5 사이에 앉을 수 없다. 3번 C가 2와 3 사이에 앉으면 A는 반드시 3과 4 사이에 앉는다. 4번 2가 1과 2 사이에 앉으면 C는 반드시 4와 5 사이에 앉는다. 5번 2가 4와 5 사이에 앉으면 A는 반드시 2와 3 사이에 앉는다. 듣기 평가 듣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선택지를 읽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풀어야 돼요? 보면은 보통은요 앞에 나온 정보로 대부분 나오는 문제가 많은데요. 이거는 한 가지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근데 선택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C가 2와 3 사이에 앉으면 이랬죠. 네. 그럼 어떻게 되고 2가 1과 2 사이에 앉으면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진위를 파악을 하는 거니까 일단 저는요 이 문제를 이제 1번, 2번 중에 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라고 해요.
물론 저는 문제를 만들면서 이걸 피해서 만들긴 했지만 네. 우선 A는 1과 2 사이에 앉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앉혀보고 앉을 수 없는지를 파악하면 되고, D는 4와 5 사이에 앉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는데, 니은을 보시면요, B는 짝수 번호 여자 옆에 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시면 짝수 번호 여자 옆에 못 앉는다는 것은 홀수와 홀수 사이에 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의 자리는 고정으로 되는 거고, 그 나머지가 앉을 수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를 1과 2 사이에 앉혀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이 동그란 그림에 1과 2 사이에 A를 딱 앉아 있어요. 자,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나오네요. 네. 보면은 2가 4와 5 사이에 앉아야 하거든요. 그 이유는 2는 3 옆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구석 자리에 앉아야 하고요. 네. 자, 그러면 C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 옆에 앉으면 D는 1 옆에 앉는다 이랬는데 네. D가 지금 1 옆에 앉아 있지 않아요. 네. A가 앉아 있고 B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C는 3 옆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A는 1과 2 사이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귿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1번은 안 되고요. 2번 또 보면은 D는 4와 5 사이에 앉을 수 없다 이랬는데 앉혀보는 거예요. 여기다 앉히면 2의 자리가 여기 1과 2 사이에 정해지고 같은 원리예요. C는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그럼 D가 1 옆에 앉아야 하는데 또 그게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얘기죠. 앉을 수 없다가 맞는 얘기. 3번 보도록 할게요. C가 2와 3 사이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A는 반드시 3과 4 사이에 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를 3과 4 사이에 안 앉고 다른 데 앉히려고 생각을 했어요. C가 3 옆에 앉았기 때문에 D를 1 옆에 앉히고, 그런 다음에 그럼 2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으면 A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앉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가시면요. 2가 1과 2 사이에 앉으면, 2가 지금 1과 2 사이에 앉혀 놓으면 C는 반드시 4와 5 사이에 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2를 여기다 이렇게 앉혔으면요, C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자 보세요, C가 3 옆에 앉으면 D가 1 옆에 앉아야 하는데 1 옆에 지금 2가 앉아 있기 때문에 C는 3 옆에 못 가요. 그래서 C는 반드시 3을 피해서 저 4와 5 사이에 앉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아요. 5번이 답인데요. 2가 4와 5 사이에 앉는다면 A는 반드시 2와 3 사이에 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2를 4와 5 사이에 앉혀놓고 A를 2와 3 사이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혀놓을게요. 여기다 앉으면 CD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앉혀놓을게요. 여기다 앉으면 D를 여기다 앉히고 C를 여기다 앉혀도 조건에 위배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A는 반드시 2와 3 사이에 앉는다 이랬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 되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네. 네. 계속 집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런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쭉 풀다 보면 나오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는 드려요. 지금은 준비를 하는 중이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무시해라. 왜냐하면 쭉 가다 보면 한 중간쯤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복잡하다 이러면 표시해놓고 뒤로 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푸는 게 전략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연습을 하되 그쵸. 나중에는 이제 시간을 위해서 전략을 잘 세워서 네. 풀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 할 때 그러면 다 뭐 그림 이렇게 딱 보이면 네. 그림에 다 하나하나씩 적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조금 상황이 달라요. 연필지우개 쓸 수 있는 회사는 당연히 지워가면서 풀면 되니까. 근데 이 수성 사인펜만 쓰게 하는 회사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정말 조그맣게 쓰시거나 아니면 최대한 시험지를 아껴가면서 쓰시는 게 또 전략이죠. 시험지를 나중에 검토도 하나요? 학생들이요? 아니면 네, 그쪽에서 아. 주최 측에서. 그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도형 문제를
표시를 못하게 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시험지에도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시험지를 뭐 접을 수도 없고 이런 회사들은 걷어서 확인을 하죠. 물론 시험지는 검토를 하는 회사든 안 하는 회사든 걷긴 다 걷어가요.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 2번까지 살펴봤고 이제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3번은 이제 계산하는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예요. 네. 다음은 어떤 기업에서 주최한 사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한 현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석한 사람과 불참한 사람에 대한 남녀 구분으로 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1, 2, 3, 4, 5번을 보면 죄다 퍼센트 계산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1번과 2번을 보시면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보면 전체 참석한 사람 중에 여자는 25% 미만이다. 2번 참석한 직원 중에 남자의 비율은 75% 이상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미리 좀-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3번으로 도착을 하면 네. 여직원의 참석률은 90%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충만 계산을 해도 여자가 참석이 3,900이죠. 그러니까 네. 4,000 잡아도 돼요. 불참 대충 600만 잡아도 3,600인데 10%면 뭐 300 아니면 많아야 뭐 400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600명이 되니까 10%는 훨씬 넘어가는 거죠. 네. 즉 참석률은 90% 미만이다가 확정이죠. 그러니까 3번만 보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4번과 5번을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계산하면 물론 틀리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1번과 2번을 여러분이 좀 보시라고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이거 빨리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네요. 그쵸. 어쨌든 시간 싸움이니까. 이런 거를 한 번 정도만 들었던 학생들은 시험장 가서 그 문제 하고서는 바로 제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형이 있네요.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저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전체 참석한 사람 중에서 여자는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무조건 일단은 그냥 더했어요. 근데 네. 나름 시간을 좀 줄여보겠다고 네. 두 자릿수를 그냥 반올림해가지고 올려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어림수를 어느 자릿수까지 대충 정해놔야 돼요? 보통 저는 3개 아니면 2개. 근데 사실 3,984는 4,000이라고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상황마다 좀 다르지만 좀 믿을 만한, 보통 이제 학생들은 유효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수학적으로 말하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네. 봐서 크게 계산에 지장이 없을 만큼 저라면 4,000에 620 정도를 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고 위에도 참석이 11,000 정도 네. 이렇게 보고 불참도 1,700으로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또 강조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4번 문제 살펴볼게요. 네, 4번 문제를 보면은요. 재활용 협회에서 제공하는 전국 재활용품 발생 현황 자료이다. 자료를 보고 빈칸에 해당하는 값을 예측했을 때 가장 타당한 것은 딱 이렇게 봐도. 되어 있어요. 숫자가 자, 너무 많아요. 이게 계산하는 법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가져온 문제예요. 2014년, 15년, 16, 17, 18, 19년까지 있고 총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단위는 톤과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발생량은 톤이고 증감률은 퍼센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발생량은 실제로 발생한 거고 증감률이라는 것은 전년 대비 어떻게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보는 거죠. 자, 증가율을 기억과 니은을 보면은요. 기억은 2016년 유리의 증감률이고요. 그리고 니은은 2019년 캔의 증감률이에요. 증감률을 계산할 때 계산이 이게 가장 복잡한 계산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억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우리 박선영 아나운서. 네.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렇죠. 네. 제가 다른 거 다 풀어봤는데 네. 이거는 약간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거는요 사실은 네. 시간을 많이 들이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네. 시간이 오래 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부터 하지 떨리거든요 시험장에서. 네. 그래서 증감률은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2016년 13만 7,875. 저는 그냥 137875라고 할게요. 네. 137875를 보통은 1, 2, 3, 6, 0, 4를 빼잖아요. 네. 빼고 또 막 분수로 나타내고 곱하기 100을 하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한 문제 풀고 이제 끝나죠. 네. 그래서 나눗셈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137875 나누기 123604 이렇게 할게요. 아, 자, 그래도 되네. 그러면 요 계산 말고 10에서 12로 늘어났다 생각을 할게요. 12를 10으로 나누면 1.2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20% 증가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다 계산해 네, 보세요. 네. 네. 10에서 12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10에서 12가 되었어요. 12를 10으로 나눠요. 1.2예요, 이거. 네, 1.2. 그러면 1은 자기 자신이고 0.2 증가했으니까 0.2는 20%, 20% 증가거든요. 그러면 137875를 123604로 나누어 보면 1.1154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보기를 보고 맞는 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1은 빼고 11.54%인데 이 중에서 11.5가 맞다. 네. 아, 3번 아니면 5번이구나. 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시간이 아예 빨리 뭐 30초, 20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한 나눗셈을 계산을 하면 이거는 할 수 있다. 승산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런 문제는 막 버리고 가거든요. 지금 버리지 이게 말고. 빠른 방법인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 자, 그리고 니은을 보면은 보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183538 나누기 186629 나눗셈 하고요. 저는 급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긴 해요. 요거 죽이고 184, 187 이렇게 하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디테일한 보시면 1.6, 1.7 막 이렇게 되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한 계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럴 때는 계산을 또 끝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죠. 네. 왜냐면 계산이 보면 감소율이 네. 보기를 보면 1.6이라는 건요. 0.뭐뭐시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0.9834 이렇게 됩니다. 0.9834. 그럼 줄어든 거예요. 네. 1에서 빼기 하거든요. 자, 여러분 다 연산 연습 다 하고 계시죠? NCS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 연산 연습 하셔야 돼요. 제가 그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인터넷을 뒤지면 야옹이 연산이라고 있어요. 야옹이 연산.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근데 아니, 뭐, 무료로 네. 누군가 뿌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뿌리고 있는데 야옹이 연산을 치시면 그 땡땡 학습지처럼 매일 풀 수 있어요.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1 빼기 하는 거는 보수 이용해서 빼는 거 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0, 1, 6, 5 네.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0.0165 그래서 답은 지금 어떻게 되죠? 1.65니까 1.7로 가는 3번.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몇 분짜리 문제예요? 이거 한 1분 30초. 1분 30초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네. 이것도 넘기고 풀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시간은? 에브리데이 연산. 어. 그거를 누군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께 감사드려요. 근데 얘기해도 되는 거 맞죠? 네, 그분이 무료로 막 뿌리고 있어요. PDF 네. 파일로. 그래서 다운받아서요. 유튜브에 보면 그거 막 풀기 막 챌린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푸시면 돼요. 저도 가끔 풀어요. 아, 증가율, 네. 뭐 아니면은 비율, 뭐 감소율 네.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분수 크기도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연습하세요. 네. 지금 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네.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빠르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빠르고 네. 정확하게. 어. 저는 이 숫자 어렵네요. 보다가 너무 많으니까 네. 막 계산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네. 이 정도면 이 정도 차이 나니까 약간 어림 잡아서 하면은 조금- 맞추셨어요? 네? 맞추셨어요? 찍어서 맞았어요. 맞추셨어요? 네, 어림 잡아서. 오. 근데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시간을 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네. 문제거든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고 이거를 못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끝까지 못 가요. 근데 또 이게 사악한 게 맨 마지막에 쉬운 게 숨어 있거든요. 보통들 막 그렇게 해요 문제들을 네. 어렵게 사람들 힘들게 해서 그 맨 마지막 문제까지 가려면 이거 근데 매일 하면은 누구나 해요. 매일 빼기를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연산 연습 우리 화이팅. 연산 연습을 네. 또 많이 하시길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걸 또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5번 문제는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강연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강당에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긴 의자에 3명씩 앉으면 10명이 못 앉고 4명씩 앉으면 의자가 6개 남는다. 강당에는 긴 의자가 몇 개 있는가? 남은 의자를 제외하고는 인원수를 다 채워서 앉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정식 풀면 이것도 진짜 시간 네. 좀 다 풀 수 있죠. 이것도 약간 유형이 있는 문제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0초에 풀 수 있습니다. 20초요? 오. 자, 기준을 볼게요. 네. 학생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3명씩 앉으면 10명이 못 앉아요. 네. 그럼 10명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어쨌든 요 기준에서 10명이 못 앉으니까 이렇게 10명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4명씩 앉으면 의자가 6개가 남아요. 그럼 4, 6에 24. 이쪽으로 24개죠. 네. 그럼 10명하고 24명하고 합치면 몇 명? 34명. 4명. 그러니까 10명이 못 앉는 10명을요. 이 다 안 치고도 지금 빈자리가 24개니까 차이가 34잖아요. 네. 근데 3명에서 4명으로 1명씩만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몇 개? 34개. 만약에 2명을 늘렸다면 의자는 17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와, 이게 진짜 같은 문제라고 20초 해도 컷입니다, 이거는. 무슨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수리 능력 유형의 원포인트 레슨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는데 1번은 연산. 연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요즘에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잔소리 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날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힘내세요. 화이팅!